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종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시장이 좀 파생 쪽의 수급을 제대로 좀 살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떻게 보면요. 이 파생 쪽 수급을 잘 분석했으면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면서 시장 반등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 정리하는 그런 건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일단 시장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거는 여기 있네요. 예, 찾았습니다. 아이고, 예, 땀이 나네요. 자,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인들의 복귀에서 시장 반등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파생 시장의 수급, 특히 옵션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세션별로 그 전에 보면 여기 선물, 차올물, 그 다음에 옵션 쪽 이렇게 매일매일 다 정리를 하는데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저는 장 끝나고 1시간 이상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거의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급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선물시장이었어요. 선물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7월 18일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장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조금 아플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정리된 부분인데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옵션 시장에서도요.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따로 정리해 놓은 게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선물 옵션 보시는 분들, 파생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냥 딸랑 수급만 딱 보고 거기에 이 옵션 시장 수급은 굉장히 속임수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풋하고 콜에 여기 금액이라고 돼 있는 거, 이 부분은 금액으로 풋이 더 많이 거래됐느냐, 콜이 더 많이 거래됐느냐, 그리고 수량이라는 거는 숫자로, 계약수로 어떤 게 더 많이 거래됐느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100 이상에 있을 때는 풋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100 아래에 있을 때는 콜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자, 이번 물 7월 달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금액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전에는 훨씬 100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100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자, 요거를 저기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정리해 놓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거 포콜레이쇼가 지금 현재 8월 달 들어서 124. 요거는 옵션은 제가 만기하고 만기를 끊어서 월물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레이쇼 금액이 124가 나옵니다. 이 옵션의 거래 대금 자체가 풋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쇼 개수는 95 정도 나오니까 콜 쪽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외국인들은 주로 이 풋옵션 쪽에서 내 가격을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저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런 모습 나오죠. 자, 여기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 출연해갖고 이거 보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풋을 240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1200억을 매도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시간이 없어서 레이쇼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었죠.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는데 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만기가 목요일이니까 주가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것도 좀 큰 폭으로 올라와야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반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옵션 시장에서 다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저 HTS로 돌아와서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 아까 뭐 제가 기다리는 동안 잠깐 대화창을 보니까 유튜브 이쪽에 뭐 금융투자하고 저 기관들한테 외국인들이 막 옛날에 박살나는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간단하게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같은 외국인들이 주문을 내더라도 외국인으로 잡힐 때가 있고 금융투자로 잡힐 때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증권이죠. 예를 들어 JP모건 홍콩 지사에서 옵션 파생 주문을 내면 이거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근데 JP모건 서울지사에서 주문을 넣으면 이건 금융투자로 잡혀요. 그래서 이것만 딱딱 잘라갖고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같이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또 어제도 외국인들 1,700억 정도 풋을 매도를 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월물뿐만이 아닐 거예요. 요거 미결작정 분석을 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올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차올물에 대해서 1,700억을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는 물론 뭐 상황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또 청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큰 폭 조정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또 조정을 받는다면 또 금방 올라올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장은 옵션 시장에서 다 알려준 시장이에요. 자, 선물하고 옵션 시장에서 급락도 얘기해줬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이 급반등이 나오는 거 이것도 다 알려준 겁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제가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격도. 60일 이격도가 90 아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눈 감고 주식 사야 되는 거예요. 미리 조금 조심을 하면서 준비가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파생 수급만 봤다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주가죠. 이거는 외봉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든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거의 뭐 좀 이쪽보다 좀 낮은 쌍봉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쌍봉 패턴은 나올 텐데 지금 외봉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거 외봉우리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종목 상담하는 프로에 출연해갖고 제가 첫 종목 상담하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해서 미리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이 풋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뭐 시장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올라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렸죠. 자, 어제 외국인들 1,700억 풋옵션 매도한 거는 당월물뿐 아니라 차월물도 포함돼 있다라는 거. 풋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풋 매수 포지션은 주가가 무조건 빠져야지 수익이 나죠. 자, 이런 파생시장 수급들 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봤다라면 이번 장 급락하기 전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가능했을 거고요. 또 월요일 날 같은 날 급락했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월요일과 화요일 구간에서는 화요일 아침장쯤 되겠죠.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장입니다. 자, 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라서 뭐 또 출렁출렁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풋매도 어제 1,7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차올물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올라오는 반등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이 좀 중요한 때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요. 자,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자, 지금 한 달째 이 시간 거인들의 시선에서 한 달째 지금 제약바이오, 방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쪽이 가장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지난주까지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말을 바꿔봤는데요. 하반기 주도 섹터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방송 출연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연속 4번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달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좌가. 근데 역전 말로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릴 때 그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낮은 가격들 80만 원 아래 구간, 막 그런 구간에서 거품 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 말고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24만 원 갔었죠. 그랬다가 1년 내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사상 최대치 나왔고, 진펜트라 미국 쪽에서 많이 팔린다, 유럽 쪽에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 실적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치 나왔어요. 올해 실적보다 여러분들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 훨씬 넘게 늘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이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부터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도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면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잘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툴젠을 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툴젠은 지금 2가지 정도 이벤트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이 원천 특허입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가 거의 됐는데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끌어봤자 얼마 더 끌겠습니까? 크게 오래 안 끌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CVC 그룹하고 브로드하고 이 2개가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차, 2차 접촉 심사에서는 브로드가 이겼어요. 브로드가 이긴다라면 이 툴젠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툴젠 제대로 공부해 보시려면 유전자 단위부터 염기 서열부터 싹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깊이 공부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 이상 수익은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또 한 가지 크게 멀지 않아서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RMP라는 게 있습니다. RMP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유전자 가위 복합체예요. 자, 지금 원천 특허는 다툼을 하고 있고 RMP는 응용 특허입니다. 자, 근데 요거도 앞에 약간의 설명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RMP라는 게 유전자 가위 복합체를 RMP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5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올해 3월 달에 급등한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미국의 이 RMP가 특허 등록이 거의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였어요. 특허료만 내면 등록이 된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을 해놓고 아니 잠깐만 니들 유전자 가위 특허 관련해 갖고 지금 저쪽 심사 중이잖아, 그래서 안 돼 라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한가 맞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자, 이 회사에서는 우리는 왜 그게 저촉 심사에 걸리는지, 저촉 심사랑 관련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서류를 보충해갖고 다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요거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 건지. 여기서 더블 이상 올랐던 게 RMP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RMP 외에도 원천 특허도 지금 이 CVC하고 브로드의 특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툴젠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방산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단조롭죠. 지금 4주째 제약바이오하고 방산 4주째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뭐 말씀드리는 거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확실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쪽 방산 쪽들이 좋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올라가면 방산 쪽은 좋은 모습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거품 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도 이때죠. 마지막으로 거품 물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근데 이 위에 올라가서는 시청자님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작년에 산 거 원금 회수했고, 이때, 4월 달에 샀던 거, 우리는 4월 달에 샀고, TV 방송에서는 마지막으로 거품 문 게 6월 달이었습니다. 나중에 산 거는 절반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시가로 진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좀 못 산 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많이 밀리길래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하반기에 좀 세액사를 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산무기가 미국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을 진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비공이라는 무기가 쾌속정 같은 거 잡는 대한미사일입니다. 요게 미국의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계약 체결하게 되면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군사 무기들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이게 들어가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그런 모멘텀들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다음은 하나시스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어떤 무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무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청궁 사우디하고 이런 데다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게 있죠. 거기에서 청궁을 수출하게 되면 한 30% 정도가 하나시스템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공냉식이 아니라 액체로 열을 식히는 겁니다. 근데 공냉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도 공냉식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요. 직접 만들고 있고. 근데 하나시스템은 지금 이제 개발 중인데요. 공냉식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전투기에 뭐 그거를 달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청궁하고 공냉식 레이더 요런 모멘텀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고, 요거 저점에 샀다 고점에 판 게 한 4-5번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어제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매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당분간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3개월 남았어요.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 대선은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틀어 막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은 지금 오늘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지금 이렇게 급등락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파생하시는 분들 이거 알았으면 진짜 큰 돈 버셨을 겁니다. 파생을 하시더라도 이 수급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시고요.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파생 수급 잘 챙겨보신다라면 시장 대응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